매일 같은 시간 노을 앞에 앉아있던 한 남자 박준호. 세상이 부러워한 성공한 임원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엔 2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처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그토록 미워했던 전처 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낡은 봉투 속에는 20년 전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준호가 알고 있던 이혼의 진실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20년 동안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온 두 사람의 운명은 이 만남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한강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죠.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준호, 올해 58살의 남자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했던 그에게는 몸에 밴 의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은 회사가 아니라 이 강변 벤치뿐이었죠. 또 왔네. 준호는 늘 앉던 자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새겨진 낙서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새긴 이니셜과 하트 모양, 그 옆에는 영원이라는 글자도 보였습니다.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죠. 강 건너편으로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불을 켜고 있는 창문들을 바라보니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을 저녁 시간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을 테고 부모들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겠죠. 그런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런 풍경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맞아주는 건 적막뿐이었거든요. 넓은 아파트 안에서 혼자 먹는 저녁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마시는 소주 한 잔. 성공한 임원이라는 타이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쓸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금연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저녁이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만지작거리게 되더군요. 라이터 대신 그냥 입에 물고만 있었습니다. 담배 끝이 살짝 젖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말하지.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만 오면 내가 얼마나 큰 걸 잃었는지 알겠더군. 실제로 준호는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야간 대학을 다니며 대기업에 입사했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임원까지 올랐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퇴직할 때는 임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송별회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입사 첫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25살의 준호는 낡은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 신고 회사에 나갔죠. 선배들은 그런 준호를 보며 시골 출신 치고는 깔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준호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자료를 정리했죠. 동료들이 술자리에 갈 때도 준호는 업무 관련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네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했죠. 그럴 때마다 준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성공의 그림자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놓쳐버렸죠. 그 사람 없이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결 위로 비친 노을이 마치 흐르는 시간 같았어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저녁이면 항상 같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걸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심어놓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떨어져서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죠. 부드럽고 연약한 꽃잎이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질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약한 것도 바람을 이겨내며 피어나는데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멀리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년 부부가 나란히 뛰어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자 아내가 물을 건네주고 아내가 뒤처지자 남편이 속도를 늦춰주더군요.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부러웠습니다. 준호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손잡고 이 강변을 걸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둘이서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아이들도 낳고 가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들은 하나둘씩 깨져갔습니다. 승진에만 몰두하느라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로 바빠졌죠. 그 사람이 외로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과였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들을 되새기는 것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준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한때는 까만 머리였지만 이제는 반 정도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그가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준호는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 하루의 마지막을 알리는 노을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준호는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반.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늘따라 강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준호는 재킷 단추를 하나 더 채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금세 바람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가, 그 실루엣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준호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선희, 그의 전처였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간호부장 출신답게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과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둥글어 보였고
걸음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죠. 무엇보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있네.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울림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들이 갑자기 솟구쳐 올랐거든요. 놀라움, 그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들이 뒤섞였습니다. 선희. 준호는 겨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오래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선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오랜 상처가 스며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있을 줄은 몰랐어.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매일 저녁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뒷모습이 당신 같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선희는 벤치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서로 상처 주는 말들만 주고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차 좀 마실래? 그는 종이컵 2개를 준비해 왔더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가 따라준 차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대추차였습니다. 예전에 준호가 좋아하던 차였죠. 아직도 대추차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끓여주던 거잖아. 선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 20년이 지나도 마트에서 대추를 보면 자꾸 생각나.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 옛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아파트에서 선희가 정성스럽게 끓여주던 대추차, 야근으로 지친 날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그 따뜻한 컵의 기억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어. 선희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일은 작년에 그만뒀어.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도 말이야. 왜? 선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 특히 산부인과 근무할 때는. 선희의 말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준호는 선희의 옆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볼이 조금 들어가 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활기차고 밝았던 선희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준호는? 선희가 물었습니다. 나, 뭐, 별거 없어. 매일 이렇게 지내고 있어.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되지 않아? 선희의 질문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된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후회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기에는 너무 솔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강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갈매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새는 자유로워 보이는데 왜 자신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기분일까요? 가끔 이 자리에 나와?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이 처음이야.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용기가 없었어. 만날까봐. 만나기 싫었어? 선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만나면 다시 아플까봐 무서웠어. 준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희의 솔직한 고백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그 역시 선희를 보고 싶었지만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더욱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색깔이 주황에서 분홍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선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만해. 준호가 그 말을 막았습니다. 과거 일은 이제 됐어.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와 오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혼하던 날의 차갑고 날선 말들, 서로를 원망하며 나눈 마지막 대화들이 생생했습니다. 준호야.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마치 수없이 만지작거린 듯한 모습이었죠. 이걸 당신이 봤으면 해서.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선희는 봉투를 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몇 장의 병원 진료 기록지가 나왔어요. 초음파 사진은 색이 발해 있었고 진료 기록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초음파 사진에는 희미하게나마 작은 생명의 흔적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날짜는 21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야. 선희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니 선희가 몸이 안 좋다며 자주 병원에 다녔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준호는 부장 승진을 앞두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만 신경 쓰느라 선희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준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임신한 걸 알았을 때가 12주였어.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항상 회사 일로 바빠서 기회가 없었어. 준호는 진료 기록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자연유산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자신이 중국 출장을 갔던 그 주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출혈이 시작됐어. 혼자서 응급실에 갔는데 선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듣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했어. 몇 번이나 전화했어.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 비서가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준호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느라 며칠 동안 중요하지 않은 연락은 모두 차단했던 일 말입니다. 선희의 간절한 전화들을 모두 뒤로 미뤘었죠. 병원에서 돌아와서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선희가 목을 매며 계속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외로웠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잃었는데 남편은 곁에 없고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선희가 왜 그렇게 우울해했는지, 왜 자꾸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자신은 승진 소식에 들떠 있었는데 선희는 혼자서 그 큰 상실을 견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있었어.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가 다시 잃고 또 임신했다가 잃고 의사는 스트레스와 나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어. 선희는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엔 포기했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기로 했어.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마다 선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 곁에 있어주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슬퍼하고 싶었어. 선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항상 바빴어. 선희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위로받는 모임도 나갔어. 준호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희가 자주 만나던 그 남자들,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은 그것을 의심의 눈으로만 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준호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가족들이었어.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상실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 준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의심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선희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누군가와 나누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았어? 준호가 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명하려고 했어.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 내가 다른 남자들과 만난다는 것만 봤어. 강바람이 불어와 초음파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선희가 서둘러 사진을 붙잡으며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한다는 걸 알았을 때 선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어. 이미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고 선희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자고 했잖아.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선희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선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 준호는 선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좀 더 세심했다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렸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선희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바래진 사진 속 작은 생명의 흔적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가끔 생각해봐. 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었을까? 준호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의 아이였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아이였을까? 여자아이였을까? 몰라. 선희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성별도 모르겠다고 했어. 하지만 난 여자아이일 것 같았어. 왠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여자아이라면.
준호가 상상해 봤습니다. 당신을 닮았을 텐데. 예쁘고 착하고. 선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기용품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분홍색 작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 준호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낸 선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입니다. 그 후에 임신할 때마다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건강하게 낳아야지 하고 다짐했어. 몸조리도 더 신경 쓰고 병원도 더 자주 갔고. 몇 번이나 더 있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번.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늦은 유산이었어. 16주 때였거든. 그때는 정말 아기 같았어. 손가락, 발가락도 다 생겼고. 선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준호는 선희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혼자서 견디기 힘들었겠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선희가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준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내가 곁에 있었다면. 처음에는 당신도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 강물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상담 받으러 다닌다고 했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난 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 그럴 줄 알았어. 선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일상이 계속 똑같이 흘러갔으니까. 하지만 내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선희는 혼자서 상실의 아픔과 싸우고 있었던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위로해줬어.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 내가 질투했던 그 남자는? 준호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라고 부인이 7번 유산을 겪은 분이었어. 선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부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희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선희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조언도 많이 해줬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그런데도 난, 준호가 자책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한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데 남편마저 나를 믿지 않는다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선희야.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때는 서로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 선희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회사 일로, 나는 상실감으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혼할 때 선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이 이미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다른 여자? 준호가 놀랐습니다. 회사 후배 말이야. 김미영 씨. 당신이 자주 언급했잖아. 선희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김미영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자주 칭찬했었던 일 말입니다. 그냥 유능한 후배였을 뿐이야.
준호가 해명했습니다. 지금은 알아. 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남편의 마음도 잃었구나 싶었어. 준호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선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선희야. 준호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선희는 숨을 헐떡이며 벤치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준호가 당황해서 선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선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선희의 가방을 뒤져 물을 찾았습니다. 물 좀 마셔봐. 선희는 물을 조금 마신 후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병원 가야겠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선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 가끔?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부터. 심장이 가끔 이상해.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심근경색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래.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희가 이런 상태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병원 일을 그만뒀어. 선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 얼마나 심각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많이 늦었대. 준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선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준호는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틀렸을 거야. 다른 병원에서도 봐야 해. 벌써 3군데 병원 다 다녀봤어. 선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 이런 걸 견디고 있어? 누구한테 말해? 선희가 반문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없는데.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희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선희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봐.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치료받아야 해.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다 해봤어.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심장 이식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준호는 선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제 와서 미안해봤자 뭐해. 선희가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선희야.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당신이 원망스러웠어.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는지, 왜 날 의심했는지. 준호는 더욱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니까.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구나 싶어.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선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 선희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은 만들면 돼. 준호가 고집했습니다.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함께 보내자.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자. 준호가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희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자. 준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매일 여기서 만나자.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매일은 힘들어.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좋아. 준호도 웃었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어때? 그럼 화요일부터 시작하자. 선희가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강물 위로 달빛이 더욱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선희는 약속한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강변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벤치에 앉아 선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호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희가 좋아하던 팥호빵이었죠. 미안, 조금 늦었어. 선희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선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거든요. 볼이 푹 들어가 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 선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호빵을 선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아하던 팥호빵이야. 고마워. 선희가 호빵을 받아들었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선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얼마나? 준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선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한 해 정도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울지 마. 선희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는 거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선희는 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말이야. 준호는 선희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선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무서워? 준호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죽는 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는 괜찮아. 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준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선희가 위로받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선이야, 내가 돌봐줄게.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내가 낼 테고 간병도 내가 할게. 고마워. 선이가 준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왜? 준호가 반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이잖아. 선이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남남이라니.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 선이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걱정돼. 선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 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 말입니다. 정말 괜찮아? 선이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야. 준호가 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선이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든지 말해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해보고 싶어. 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일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선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근처 온천만 다녀왔는데 준호는 기억이 났습니다. 신혼 초기 둘 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던 일 말이에요. 가자. 준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 선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당연하지. 준호가 웃었습니다. 다른 또 하고 싶은 일 있어? 선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 옷도 같이 사보고 싶어. 준호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들 옷? 우리가 못 낳은 아이들 말이야. 선이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준호는 선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선이에게 위로가 된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좋아, 그것도 하자.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선이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내 곁으로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선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내일부터 준비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준호가 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물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다시 강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거든요. 선이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더 느려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를 보는 선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꽃이 예쁘네. 선이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코스모스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꽃집에서 가을 코스모스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 선이는 꽃의 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평소처럼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호의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선이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선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뭔데? 선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하자. 선희는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재혼하자는 거야. 준호가 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부부가 되자. 선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준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봤어. 준호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하잖아. 지금 상태로는 병원에서도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선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의 말이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떠나는 게 싫어. 마지막까지 진짜 남편으로 곁에 있고 싶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 못 살 텐데. 그래서 더욱 소중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진짜 부부로 살고 싶어. 선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 일이었지만 준호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기적이라니? 준호가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건강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병든 사람과 그런 말 하지 마. 준호가 선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한테는 내가 전부야.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어요. 20년 전에 제대로 해주지 못한 프로포즈야.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작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반지였어요. 이선희 씨, 준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행복해서. 선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래. 선희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가 선희의 가는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예쁘다. 준호가 선희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선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야.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하자. 빨리. 시간이 없잖아. 선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호는 선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하자.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하객은 부르지 말자. 선희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둘이서만. 알았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준호야. 선희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강물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약속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 구청 가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복도 사야겠다. 준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복까지는. 선희가 사양했습니다. 안 돼. 준호가 고집했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해야 해.
비록 둘이서만이라도 선희는 준호의 진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랑해. 선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에 같은 날 같은 자리였습니다. 한강변 그 벤치에는 이번에도 준호와 선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선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혼 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병세가 많이 진행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선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여기서 프로포즈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선희가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준호가 선희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행복해서 운 거야.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해. 준호는 선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선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뭘? 나 같은 병든 사람과 결혼한 거.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해. 뭐가 감사해? 다시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어서. 준호가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두 사람은 지난 9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재혼 후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선희가 힘들 때는 준호가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항상 함께였고 밤에 선희가 아플 때는 준호가 밤새 손을 잡아주었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갔을 때가 제일 좋았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바다 보면서 울던 거 기억나? 준호가 웃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어.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야 보다니 아까웠어. 정말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선희를 준호가 밀어주며 해변을 걸었던 기억,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 기대어 앉아 있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못다한 일들 많이 했잖아.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 옷을 사서 고아원에 기증하기도 했고 함께 요리도 배우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하며 지난 시간들을 정리했어요. 특히 아기용품 가게에서 작은 옷들을 고르던 날은 둘 다 많이 울었지만 동시에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때 분홍색 원피스 골랐던 거 기억나? 선희가 말했습니다. 응, 내가 우리 딸이 입었으면 예뻤을 텐데라고 했잖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옷 받은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선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선희의 이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씨 말이에요. 준호야. 선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내가 떠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아줘.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약속해줘. 선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 슬퍼하면서 살지 말고. 선희야, 난 충분히 행복했어.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행복해야 해. 선희가 준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게 나에 대한 진짜 사랑이야.
어떻게 너 없이 행복해져?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기억들은 이제 다 정리했잖아. 선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치유했어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이날 이 자리에 와줄래? 선희가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선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와도 돼. 그런 말하지 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어. 선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바람이 불어와 선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그때 선희가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쓴 편지야.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이 읽어줄래? 선희가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희와 함께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희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들 덕분에 엄마와 아빠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봐줘서 고마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도 울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예쁘게 자라렴.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올라가면 안아달라고 조르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해줄게. 선희는 편지를 강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종이가 하늘로 올라가며 사라져갔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편안할 거야. 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선희가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약속해. 준호가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희는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년 여기 와서 우리 이야기해줘. 응, 꼭 그럴게. 그리고 웃으면서 해줘. 선희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라고. 준호는 선희를 더욱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할게. 이제야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네. 선희의 입가에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렇게 선희는 준호의 품 안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대로 선희를 안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선희야. 준호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편안히 쉬어. 우리 정말 행복했어.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노을은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계속될 뿐이었어요. 준호의 가슴 속에서 선희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영원히 살아 숨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